이번 질문은요, 초등학교 1학년 남자아이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초1 남자아이인데 학교에서 친구 관계와 수업 태도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첫 번째로, 친구들의 가벼운 잔소리 같은 말들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다툼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시비를 거는 경우는 없고, 대부분 친구가 말을 걸어봤을 때 반응이 호의적이지 않아서 친구 관계가 원만치 않습니다. 하셨습니다. 아이도 이런 문제로 스트레스를 좀 받아서 학교 가기 싫고 친구들이 자기를 싫어한다는 표현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수업 태도 문제인데, 주변 정리가 되지 않아 다음 수업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 시간에 썼던 물건이 계속 책상 위에 쌓여가서 책상 정리가 거의 되지 않고, 수업 중에 딴 생각을 하거나 주어진 과제를 거의 손도 대지 않고 멍하니 앉아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부산한 모습은 거의 없음에도 집중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정에서보다는 거의 학교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고, 담임선생님 평가론 학습 능력과 수준은 또래에서 최상위 그룹이라고 합니다. 하셨습니다. 예. 자, 학습 수준 능력은 최상이다. 예, 그러니까 지능 문제는 없는 거라고 봐야겠죠. 그런데 친구들이 자신에게 대해서 하는 말에 대해서 이제 조그만 잔소리나 지적을 호의적이지 않게, 사실 이제 공격적으로 반응한다는 얘기죠. 너 나한테 왜 그래? 뭐 싸우자 뭐 이렇게 가는 걸 거고요. 수업 시간에 전 시간 했던 게 책상에 쌓여있고 정리가 안 되고 멍하게 딴 생각이 있다. 근데 부산한 모습은 없다. 제 생각에는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뭐 공식 용어는 아닌데 많이들 하시는 조용한 ADHD일 가능성을 많이 시사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예. 특히 지능이 높은 아이들은 그렇게 부산하거나 이런 모습이 잘 안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어머님들께는 사실 이게 그 책상에서 이런 걸 정리하고 조직화하는 거는 많이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훈련을 시켜야 되고, 사실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잘 못하는 게 맞죠. 그래서 대부분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이거를 억지로 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시를 해요. 근데 지시를 따르지 못한다는 거는 그만큼 주의가 부족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닐 거야, 우리 아이가 설마 뭐 그거 말고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자꾸 외면하거나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빨리 가까운 곳에 믿을 만한 소아정신과 선생님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진료해보고 상담해보고 필요한 평가를 해보시고, 그러고 나서 이 ADHD는 아니구나, 이게 주의력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니구나, 그러면 마음 편하게 놓고 차근차근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면 되는 거고요. 또 이게 ADHD에 해당이 되네 라고 한다면 적절한 치료, 적절한 훈련을 하시면 됩니다. 하면은 정말 많이 좋아질 수 있는 거거든요. 치료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확실히 좋아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뭐 몇 가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참 저희한테는 아주 반가운,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컨디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아이가 조금만 산만함을 통제할 수 있고 줄여줄 수 있으면 이런 아이들이 정말 보석 같은 재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아이의 재능이 꽃피게 하기 위해서라도 부모님이 너무 망설임이나 걱정보다는 빨리 기관을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질문은 초등학교 1학년 남자아이의 이제 부모님께서 주셨는데, 제가 초등학교 강의 갔을 때 그때 강의를 들으셨네요. 그리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밖에서 노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초등학교 1학년 남자아이인데, 낮에 신나게 놀고 저녁에 자기 전에 숙제나 공부를 해왔는데, 최근 들어서 학기 초에 긴장감이 나름 떨어졌는지 이제 밤에 들어와서 이제 마음이 바뀌는 거죠. 졸려서 집중력과 효용성이 떨어지고 자꾸 할 일을 다 하지 못하고 자게 됩니다. 그래서 낮에 할 일을 먼저 하게 해보았더니 밖에서 노는 소리도 들리고 해서인지 집중을 못하고 엉덩이를 들썩여요. 규칙을 어떻게 정해야 할지 어려워서 문의드립니다. 이게 이제 어렵죠. 근데 일단 부모님이 이 방향은 제대로 잡으셨거든요. 저녁에 그렇게 해서 못하게 되니 낮에 해보자. 근데 낮에 시켰더니 밖에서 소리를 나니까 이제 마음을 못 잡고 막 그러더라. 저는 이렇게 해보기라면 추천드립니다. 만약 전날 숙제를 다 못하고 자거나 해서 못해가거나 아니면 아침에 불이 나게 했다면 그 다음날은 바깥놀이를 안 하는 겁니다.
안 하는 시간에 숙제를 할 수도 있지만 안 하는 시간에 그냥 집에서 놀 수도 있는 거예요. 예. 하지만 아이들이 다 집으로 간 조용해진 시간에 숙제를 할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뭐 바깥 놀이가 아니라 그 시간에 실내 놀이를 해도 되죠. 그러니까 밖에 나가는 것이 금지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아이한테는 일종의 부정적인 보상, 벌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내가 갔다 와서 이거를 꼭 할 수 있게 돼야지 내일 또 놀 수 있구나. 이 틀을 아이가 갖게 해주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우선 그렇게 못한 날이 오면은 그 다음 날은 바깥 놀이를 하지 않고 바깥 놀이 하는 대신 집에서 뭐 장난감을 갖고 논다든지 뭐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영상 보여주지 마시고요. 그렇게 너무 재밌게 놀아주실 필요도 없어요. 이 시기에는. 그러고 저녁 시간에 숙제를 하고 그렇게 하고 숙제를 다 하면 그 다음 날은 또 바깥 놀이를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래서 또 못하면 이렇게 시행착오를 거쳐가면서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게 좋구나, 내가 가장 좋은 건 이거구나 라고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대화를 하는 게 또 부모와 아이가 좋은 코치의 관계가 되는 또 그런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천천히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